야근, 야근, 그리고 또 야근. 오랜 시간 앉아있기만을 강요하는 우리 기업 문화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심지어 밤늦게까지 뭐 이렇게 일시키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직원들의 휴식과 여가,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을 우선하는 회사. 너무 일찍 와서 그런가 봅니다. 아이들과의 추억이랑 삶의 질이 확실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확 달라진 기업 문화, 직원을 챙기는 회사가 만들어가고 있는 놀라운 기적을 만나볼까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 나른한 오후 시간, 좀 늘어질 법도 하지만 모두들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랑 배경 작업하고 있는 거. 그럼 중간에 시험장 안 하세요? 아, 해요. 맞아. 말과는 달리 모두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다섯 시가 조금 넘은 시각. 저희 취재진을 안내하던 담당자가 갑자기 짐을 쌉니다. 집에? 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이렇게 사원들 놔두고 팀장이 퇴근하세요. 오늘 들어오겠습니다. 이 회사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일을 마친 직원들이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요. 근무 시간 내에 최대한 업무 효율을 높이려고 집중해서 일하고 대신에 그 이외 시간은 가정에 충실하자라는 회사 분위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좀 집중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그게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 회사 재산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일과 가정을 모두 생각하는 사내 분위기로 가족 친화 기업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퇴근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임산부라서요. 알겠습니다. 아, 네. 인터뷰를 해주던 본부장님도 이렇게 사라지고 6시가 넘자 썰렁해진 사무실.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취재진도 촬영 종료. 덕분에 이날은 저희도 칼퇴근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빨리 퇴근하는 회사, 일만큼이나 직원들의 가정도 중시하는 회사. 사실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낯선 것이 현실인데요. 얼마 전 한국 기업의 조직 건강도와 기업 문화에 관해서 100개 기업 4만여 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흥미로운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직장인들이 꼽은 잘못된 기업 문화의 주범은 불필요한 회의, 형식적인 보고, 그리고 잦은 야근이었습니다. 야근이 가장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야근 평가 점수가 31점이었습니다. 100점 만점이에요? 예.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주 5일 중 평균 2.3일 야근, 43%의 직장인들이 주 3회 이상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주 야근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꼽혔습니다. 소통 없는 임기응변식 업무 지시부터 야근에 문제의식 없는 상사, 그리고 권위적인 조직 분위기 등이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보고와 회의도 문제.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보고와 회의에 치이다 보면 퇴근 시간은 어느덧 밤 8시를 훌쩍 넘깁니다. 버스 타고 집에 가면 9시 반, 10시 되겠네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자녀 얼굴을 못 본다는 이야기가 아마 나오지 않나 하는. 이렇다 보니 집에서는 얼굴 보기 힘든 부모, 회사에서는 피로 누적으로 업무 효율이 떨어져서 일, 가정 모두에 충실할 수 없게 되는 건데요. 확실하게 기업 문화는 CEO의 의지와 관심이 있어야 된다. CEO가 명확한 목표의식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개선이 가능하겠다. 직원들의 가정을 챙기는 것이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늘면서 기업의 CEO들부터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일, 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일가정 양립이 이게 특정 기업이나 여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성한테 꼭 필요한 부분은 3개월의 출산 휴가는 정말 여성 이제 당사자한테 필요한 거고 그 다음부터 육아휴직은 사실은 남자가 하든 여자가 하든 둘 중에 한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까지 가버려야지 우리 전체 일가정 사내 복지시설 역시 이제는 가족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98명의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등원을 해서 퇴근 시간까지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1층이 있으니까 이렇게 데려오시기도 편하시고 그다음에 아프거나 급한 상황일 때 내려오시기 편하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어린이집이 회사 내에 있다 보니까 무엇보다 부모 사원들의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빠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지금 퇴근하시는 길이세요, 이제? 아니요, 아직 퇴근을 못 해가지고. 저는 여기 보러 오신 거예요? 예, 저는 와이프도 지금 여기 같이 있어서 네. 제가 좀 먼저 보고 있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가족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능력 있는 여성 인재들이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떠나게 되는 일도 줄어들게 합니다. 아무래도 첫 애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되게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회사 내에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좀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네, 요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분주한 아침 시간.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더 그럴 텐데요. 시험 가자. 싫어? 잘? 간지럼 핀다? 하지 마. 일어나. 아이고. 5살 귀염둥이 첫째와 아직 생후 6개월인 둘째가 있는 추주영 씨네 가정도 마찬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아침 일찍 사라지는 여느 아빠와는 달리 첫째의 등원 준비는 아빠 몫이라는 건데요. 덕분에 엄마는 여유 있게 둘째를 돌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시간에 되게 여유가 있으세요, 보니까. 아빠 덕분이죠. 아빠가 없었으면 혼자 전쟁이었을 것 같아. 바쁜 아침 아이도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러다 아빠까지 회사에 지각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아버지는 출근 준비 안 하세요? 출근이요? 가야죠. 출근 지금 유치원 갔다가 아, 유치원 갔다가요? 출근하는 컨셉이야? 집으로 출근하야죠. 집으로요? 집으로 출근해서 빨래하고 이유식 만들고. 통 이해할 수 없는 아빠의 말. 추주영 씨는 바로 육아휴직 중이랍니다. 나 다양한 동화.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니까. 갔다 올게요. 네. 금방 올게. 육아휴직 후 오히려 아침 시간이 더 바빠졌다는 주영 씨. 결코 흔치 않은 아빠 육아휴직을 결심한 건 지난해 둘째가 태어나면서부터입니다. 둘째가 작년 9월에 태어났는데 도저히 엄마 혼자서 못 보더라고요. 애가 새벽에 계속 깨는데 둘째가 그럴 때마다 첫째도 깨고 첫째 깨가지고 막 울고 짜증 부리면 둘째 또 잠 못 자고 모유수유도 하니까요. 그래서 아빠가 출동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죠. 회사를 다닐 땐 평일에 얼굴 보기도 힘들었던 아이들. 이제 첫째 유치원 등원은 늘 아빠가 함께입니다. 한숨 돌리나 했더니 발걸음이 더 바빠진 주영 씨. 왜 이리 바쁘세요? 네, 이제 둘째 챙기러 가야죠.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보채는 둘째 때문에 꼼짝 못하는 아내와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젖은 언제 먹었어요? 이유식 먹고 먹이려고. 빨리 하겠네. 이제 이유식 만드는 실력도 수준급.
아빠 배고파요. 맘마 주세요. 유치원에서 급하게 오신 이유가 있네요. 네. 저는 좀 속이 탔어요, 사실. 네, 배고프면 또 한참 우는데 울면 또 먹다 토하고 토하면 또 다음번 먹이는 시간 또 부담 있고 그리고 또 잠을 못 자고 잠 못 자면 또 밤에 못 잤으니까 저희도 좀 자야 되는데 네, 잠 못 자고 계속 고민 오거든요. 2주 전에 시작한 이유식을 먹이는 것도 아빠 담당입니다. 그렇지. 아니 여기 있네. 그러나 이내 엄마를 찾으며 울고 마는데요. 먹여야 될 것 같은데. 응. 엄마 젖 주세요. 엄마 젖 준다. 간다. 간다. 엄마 좀 밥 먹고 오자. 잠시 쉴 틈도 없이 또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설거지 끝내시고 또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왜 아까워가지고 애가 남긴 밥이랑 반찬으로 진짜. 평범한 회사원에서 하루 종일 가족과 함께하는 아빠의 시간을 택하기까지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문제는 역시 주변의 시선이었는데요. 휴직하고서 정신없이 계속 애만 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죠. 그래서 잠깐 소주 한 잔만 먹고 올게. 그래서 선배 만났는데 취하기도 했고 선배가 네가 둘째를 낳고서 직장을 잃겠구나. 둘째를 얻고 직장을 잃겠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금세 지나가는 아이들의 어린 시절, 일에만 매달려 그 시간을 모두 놓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커가는 모습, 뭐 기저귀 갈아주는 거, 유치원 보내주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아이하고의 추억인데 회사 다니면서 밤마다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애는 아빠 보면 무서워하고 뭐 가장으로서 하는 일이 밖에 나와가지고 돈 벌어오는 걸까? 집에서 함께 해주는 거, 시간을 함께 하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후회가 없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했을 때 사회적인 그렇죠. 사람들의 시선, 뭐 좀 무능한가 봐, 뭐 이런 시선이 좀 있잖아요. 그런 시선 때문에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아직은 아빠 육아휴직이 흔치 않은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조금씩 인식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자가 육아휴직 쓴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눈치 주고 그랬던 건 아닌가 보네요. 그쵸. 네. 남자가 육아휴직 쓴다 그러니까 최초니까 스타트 잘 끊었다고. 그래요? 네. 아니 일반 회사들은 여자가 육아휴직 쓴다고 해도 좀 힘든데 사실. 네, 일단 저희 회사가 제가 찍다 보니까 참 좋은 회사 다니는 것 같네요. 네. 육아휴직 후 당장 닥친 어려움은 역시 경제적인 부분이었는데요. 내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둘 다 일할 때보다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죠. 근데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고 소비를 줄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조금 나와요. 네. 뭐 일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는 엄마 아빠 모두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데요. 물론 생활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있는 1년입니다. 다른 걸 다 감수하고라도 아이들과의 추억이랑 그리고 아내하고 더 친해지고 삶의 질이 확실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 그 열쇠는 역시 CEO의 의지인데요. 큰 규모의 회사는 아니지만 직원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해서 다양한 복지에 힘쓰고 있다는 이 기업. 이곳은 안마 의자가 비치된 힐링룸. 피곤할 때 와서 수면 운동하고 영화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회사 내에 이렇게 번듯한 영화 감상실은 물론이고요. 여기는 이제 스트레스 풀라고 게임하는 게임룸이요. 게임룸이요? 좋습니다. 평일 오후 한창 근무할 시간 자유롭게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있는 직원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언제든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직원들의 휴식과 여가를 권장하는 사내 분위기는 김영철 대표의 특별한 소신과 철학 때문인데요. 이제 예전처럼 막 아침 일찍 밤늦게까지 뭐 이렇게 일 시키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직원이 잘 되는 것이 결국은 회사가 잘 되는 거고, 그 직원이 잘 되려면 직원이 행복해야 되고, 그러려면 직원들한테 그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의 행복을 중시한 경영 이념은 다양한 성과를 낳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선생님 2009년 예, 2009년대 그때 처음 받으신 거고. 네. 2012년대 받은 12년? 2014년? 예, 2014년대 받은 거고. 그때 굉장히 많이 힘이 됐어요. 자부심도 가졌고, 더 애착도 가졌고, 장관님 진짜. 이렇게 가족 친화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회사와 가정에 충실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제도인데요. 지금 이제 점심 식사하러 식사하고 또 각자 다 여기서 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은 이게 마지막 미팅이고요. 식사하고 바로 퇴근합니다. 바로 퇴근. 네, 점심 식사 후에 저희는 퇴근을 해서 각자 집에 가서 재택근무를 하게 됩니다. 아, 재택근무하시는 네. 그래서인지 회사에는 유난히 기혼 여성들이 많은데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 덕분입니다. 아기가 좀 이제 16개월이니까 자주 아파요. 네, 그럴 때면 이제 얘기해서 좀 늦게 출근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좀 일찍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게 유연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에 소홀한 건 또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이라서 이렇게 회사에서 노트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는 거 해야 되는데 집에 일이 있다. 그러면 회사에서 얘기하고 충분히 이제 자유롭게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특별히 지금 이 사무실에 안 나오셨나요? 네, 그러셨. 가정을 중시하는 사내 분위기의 결과는 어떨까요? 직원들이 많은 시간 회사에 매여 있지 않아도 회사는 매년 눈부시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많이 알려진 회사도 아니고 브랜딩도 많이 없는데 이렇게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서 직원이 4,500명이 되는 거의 연 16%에서 20%대 성장을 계속 고성 성장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비결이 직원이었고 그 직원이 회사 일과 어떤 가정의 이게 균형이 잘 맞아지니까 더 열심히 일해서 성과가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고 잘 먹었네. 우리 모두 누군가의 가족 그리고 동시에 열심히 일하는 사회의 구성원이죠. 일과 가정의 균형이 맞춰질 때 회사의 성장, 나아가 우리 모두의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한 때입니다.